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형사법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광은이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아마 지금 이 형사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2년에 아마 우리 개편된 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과목이 이제 22년부터 개편이 되는데, 형사법이라는 과목이 기존에 있던 형법하고 형소법이 합쳐진 과목이에요. 합쳐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형법하고 형소법을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를 잡는 그 시기니까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요, 형사법 기초를 저랑 한번 같이 잘 잡아보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여러분한테 처음이니까 제 소개 잠깐만 하고요, 그리고 형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했고요. 경찰 생활 좀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검찰, 법원 연수원 졸업해가지고 검찰, 법원 통해가지고 변호사 생활 조금 하다가요, 지금은 이 학원가에서 지금 거의 학원 강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온 지가 제가 지금 한 10년이 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형법하고 형소법은 아마 워낙 우리 경찰에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경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법하고 형소법은 제가 거의 뭐 실무 생활하면서도 계속 거의 뭐라고 생활에 거의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정도까지 경찰에서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하면서 형법하고 형소법은 계속 몸에 가까이 두고 했던 과목이고, 그다음에 사법고시하고 또 뭐 검찰, 법원, 변호사가 지나가면서 그때도 이 형사법을 워낙 가까이 했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조금 더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형사법 기본은 잘 잡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22년도에 시험 봤을 때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건 아시죠? 처음에 기초를 잘 잡게 되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처음에 기초를 좀 잘못 잡으면 이게 한번 길을 잘못 들이게 되면은 그걸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다른 때보다 지금 가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더 신경 쓰시고 공부할 것 더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시면 나중에 조금 수월해지니까. 특히 우리 지금 형사법은 법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즘 공부하는 그 친구들한테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 법 과목이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판례를 암기해서 나오는 식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론이 점점 나오고 있고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경찰 시험 과목이 5과목이잖아요. 5과목인데 그럼 5과목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22년부터는 3과목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3과목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가 쉬워버리면요, 3과목에서 전부 300점이 나와버리면 합격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3과목이라는 작은 과목을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시험이 어려워야 그 3과목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2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지금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형법하고 형소법 하던 거 뭐 판례만 좀 외우고 대충 해도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좀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40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형법 20문제인데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는 형법이 약 한 25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존보다 문항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좀 더 기존에 나왔던 거 말고도 더 내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소법도 문제가 한 15문제 되지만 범위가 줄어들어요. 지금은 형소법 전체를 가지고 20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수사하고 증거 파트 딱 2파트만 가지고 15문제를 내요. 그러면 훨씬 더 자세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22년부터는 지금보다 형법과 형소법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올라가 버리면 이 시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당락 결정 문제가 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외웠다, 뭐 판례 외워가지고 된다더라,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좀 달라지니까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정말 기초를 제대로 잘 잡았는지,
정말 알고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 건지 이런 거 아마 걸러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기초 작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문 강의지만 이게 굉장히 내용은 쉬운 얘기지만 아마 여러분이 인문을 잘 해두시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기초가 좀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판례를 그냥 들이 외우고 그래가지고 사실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으시면 여러분들이 22년도 시험 볼 때는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인문 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형법을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하다 보면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2년, 3년 공부한 친구들한테도 강의를 하면서도 정말 기초적인 걸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좀 잘 잡아두시고 그래서 거기에 탄탄하게 기초만 잡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형법은 또 법 과목 중에 가장 정치하고요,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 형법이에요. 형소법보다 훨씬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기초를 잘 잡아놓으면 오히려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기초를 안 잡게 되면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형소법보다 한 몇 배 이상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기초를 잘 잡아놓으면 형법은 뼈대가 딱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 살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법은 전체적인 절차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근데 형법은 체계가 간단해요. 근데 그 체계만 딱 잡고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결론을 잘 끌어내면 이거 간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잘 좀 따라오시고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하는 인문 강의는요,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제가 체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할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도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조금 여러분한테 낯설거나 용어가 좀 법률 용어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내용은 한글에서 기억 니은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기억 니은 배울 때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잘해놓으면 한글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 니은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과정을 잘 좀 따라오세요.